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동안은 얼굴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많이 피곤하죠? 아침이라.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에 프린트물 받으러 온 학생이 있었는데 뭐 담임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저거 프린트 오전에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상관은 없거든요. 야, 남궁 예담 저거 예현이니? 성은 예현이 같은데. 예현이 저거 이름 바꿔야 된다. 학번 이름으로. 알겠지? 좀 말 좀 이어나가면 프린트를 오전에 받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오전에 받고 아침 조례 담임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조례도 해야 되고 또 1교시 수업도 바로 들어야 되는데 오전에 오면 좀 꼬이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에 정 시간이 없다면은 담임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오전에 오면은 당연히 되겠지만 오늘 쌤 오전에 이제 여러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받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바빠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교시 수업도 그러면 집에 가는 동안 수업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핸드폰으로 켜놓고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아니면 걸어갈 때 뭐 집이 학교 근처일 수도 있고 좀 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막 핸드폰 보고 다니면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교시 이렇게 출석은 내가 온 거 확인했으니까 해놓을 테니까 수업은 나중에 쌤 녹화한 거 URL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전에 이렇게 프린트를 받으러 오니까 좀 에러 사항이 있더라고요. 에러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프린트를 받으러 올 거라면 좀 한 4시나 5시 이후 학교 끝날 때 비슷한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과목이 또 여러 개니까 또 되게 많은 선생님들께 또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프린트를 받을 거면. 근데 최대한 좀 오후 시간대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오전에 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프린트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언급을 하자면 1학기 때처럼 프린트 가지고 점수를 부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격 수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보다도 더 많이 원격 수업을 할 것 같아서 이게 2주 후에 또 격주로도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1학년 담당 수학 선생님들끼리 이제 회의를 한 결과 프린트물로 점수를 이렇게 채점하는 1학기 때의 방식은 없애고 대신에 다른 수행 과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겠죠. 대체를 하는데 정확하게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퍼센테이지랑 수행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쌤이 다음 주에 안내할게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쌤이 좀 더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다른 쌤들이랑 그건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그 프린트물 수행평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1학기 때처럼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프린트물 열심히 쌤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따라서 공부해 보세요. 따라서 풀다 보면 시험 공부도 사실상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학기 각각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프린트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는 쌤이 이렇게 언급할 겁니다. 혹시나 프린트물 제출할 친구들은 제출하라고.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물 이렇게 쌤한테 제출하고 검사 받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태도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가산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게 의무감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쌤한테 좀 쌤 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줄 학생들은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시간이 한 22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석 체크를 좀 할까요? 근데 지금 좀 안 들어온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네. 일단 지금 출석 체크하고 좀 이따가 나중에 쌤이 또 개인적으로 따로 또 할게요. 최대한 캠 키세요. 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대한 킬 수 있는 친구들은 켜주세요. 알겠죠? 얼굴 보자. 출석 체크 할 동안 이거 하이 이거 하기. 출석 체크 할게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니네? 네, 일단 이 시간에 온 친구들은 출석 체크 쌤 해놨습니다. 그 캠은 여러분들 뭐 출석 체크하고 난 다음에 쌤, 저 왔어요. 오민 하이. 쌤, 어서 저 와. 결석 아니죠? 결사 아니야 아니야. 아, 제가 지금 알바 중이라서요. 카메라 못 켜요. 으이그 왜 오전부터 알바를 하고 그래? 아, 저 돈 모아야 돼요. 이거 그래. 쌤, 저 마이크랑 카메라 꺼놓을게요. 아침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네.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출석 체크는 됐으니까 카메라를 꺼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좀 뭐 가능하면은 카메라 켜두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줌으로 원격 수업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 발표할 때 만약에 검은색 화면만 바라보고 발표한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좀 느낌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쌤 수업하면서 느꼈던 게 좀 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댓글도 잘 안 올라오고 뭐 상대방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면은 좀 되게 답답하겠다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수업 해볼게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대칭 이동입니다. 화면 바뀌었죠? 짠. 네, 어제 공부했던 평행 이동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오늘은 대칭 이동 공부할 거예요. 잠깐만요. 네, 오늘 대칭 이동 공부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충분히 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한 가지 하자면, 평행이동은 두 종류가 있다. 점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의 평행이동과는 반대로,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한다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 식을 그렇게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fx, y는 0 해서 총 0이 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굳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어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어제는 신명나게 좀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얘기를 해보니까 막 그렇게 크게 길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일단 대칭이동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 하면, 점의 평행이동이랑은 달리 크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칭이동 또한 그 평행이동과 마찬가지로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의 대칭이동이 있고 도형의 대칭이동이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쌤이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종이가 이렇게 하나 필요하고, 좀 백지에다 해볼까요? 그냥?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 먼저 한번 해볼게요. Y축, X축 이렇게 있습니다. 쌤은 편안하게 그냥 약간 줄여서 점대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인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X축 기준으로 대칭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X축 기준으로 대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것을 이제 이렇게 X축 기준으로 축으로 해서 X축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근데 회전을 시켰는데 어디까지만 회전시키냐 하면은 180도까지만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2,2였던 요 점이 도도도도도독 돌아가지고 여기로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Y쪽을 좀 더 늘리죠.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점의 좌표는 당연히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X축 대칭한 거 원래 2,2였는데 2,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관찰을 해보면 지금 뭐 X 쪽의 좌표는 뭐 결국 당연히 똑같고요. 그죠? 근데 부호가 바뀐 게 어디가 부호가 바뀌었죠? Y 쪽 부호가 바뀌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 그냥 하나밖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X축으로 대칭을 시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냐 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유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뭘로 할 거냐면 Y축 기준 대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2,2 이걸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대칭시키다는 말이 X축 기준 대칭이랑 똑같이 Y를 이렇게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180도를 착
회전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2,2가 회전돼서 도도도독 가서 이렇게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Y쪽의 좌표는 동일하고 X쪽의 좌표만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2,2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유추를 한번 해보니까 Y축 대칭을 시켰더니 어디에 부호가 바뀌었나요?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유추를 한 방식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X축으로 대칭을 시키니까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니까 X의 부호가 바뀌더라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원점 대칭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2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 원점 대칭은 여러분들 어떤 거냐 하면요. 같은 말이 요건 같다라는 뜻이에요. 동치다라는 뜻입니다. X축 대칭 하고 그러니까 AND죠. 그리고 Y축 대칭한 거. 네, 이거랑 같은 말이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이 점을 X축으로 대칭을 한번 쫙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Y축 대칭을 딱 한 겁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손이랑 좀 반대이지만. 근데 반대로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X축 대칭을 해도 똑같아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색 말이 좀 기니까 간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X축으로 대칭을 먼저 이렇게 시켜보죠. 그러면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치? 그러면 X축 대칭했기 때문에 이 점이 Y쪽의 부호가 바뀌어서 2,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뀐 상태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로 Y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요거 반대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Y축으로 딱 대칭을 했기 때문에 X축의 부호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더라. 대칭이 된다는 말은 여기 원점부터 2, 2까지의 거리하고 여기 원점부터 2,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도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점 대칭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2, 2였는데 이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게 X와 Y의 부호가 다 바뀐다. 네, 원점 대칭을 시키면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의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딱 크게 이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직선 y는 x 대칭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써볼까요? 자, a, b라는 것을 각각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을 시켰을 때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x축으로 대칭시키면 y쪽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을 시키면 x쪽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서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될 거고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x와 y 둘 다 부호가 바뀌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그렇죠?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은 y는 x, 저 직선에 대한 대칭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혹시 판서 이렇게 쌤 한 거 이거 필요한 친구 있나요? 요 판서도 쌤이 PDF 파일로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판서 혹시나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판서도 쌤이 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게요.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쌤이 이렇게 2,1이라는 걸 좀 선택을 해볼게요. 좀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y는 x라는 그 함수 대칭을 할 거거든요. 중요하니까 좀 빨간색으로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데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뭐 한 가지 예시만 들어봐도 직관적으로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y는 x라는 것은 당연히 1,1, 2,2 이러한 정수들 다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지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2,1이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말은 180도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하고 회전을 시켜야 돼서 여러분들이 점이 어디에 찍힌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에 찍힌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직으로 떨어진 이 부분의 거리하고 여기 그 파란색 점 찍은 부분, 이 부분하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점이 1,2가 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일단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를 보면은 y는 x라는 이 함수 자체가 1,2와 2,1을 이은 그 선분 있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 1학기 때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그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관계가 수직인 것끼리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한 개념까지 응용이 돼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y는 x로 대칭을 했을 때는 그 수직 이등분선의 역할을 y는 x가 해준다라는 거. 근데 뭐 반대로 1,2와 2,1이 이은 이 선분이 또 그 y는 x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등분까지는 장담을 못하지만 길이가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2,1을 대칭시켰더니 y는 x에 대해서 1,2가 됐다. 그래서 한번 조금 관찰해 보니까 x랑 y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y는 x 대칭을 시켰을 때는 x와 y 좌표의 값의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y는 x 대칭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개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보죠.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b,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칭 이동에서는 X축으로 대칭을 시켰을 때는 Y의 부호가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을 때는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리고 XY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는 두 개의 위치를 바꿨고요. 그래서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축의 반대 문자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은 뭐 X축, Y축 두 번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둘 다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형의 대칭 이동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도형의 대칭 이동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충 예상이 되겠지만은 혹시나 어디 쪽에 부호가 바뀌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할 때 쌤이 쓸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먼저 써볼 거냐면 상수 함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혹시나 이 상수 함수가 헷갈리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꼭 이제 복습을 좀 해두세요. 이렇게 똑같은 검은색인데 살짝 색깔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이렇게 쌤이 좋아하는 숫자 3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수함수는 y는 3이라는 상수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상수함수를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얘를 이렇게 180도로 쫙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요 검은색 y는 3이라는 요 녀석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뭐 이렇게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요 부분의 길이하고 요 부분의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봐도 딱 점의 대칭 이동에서 봤던 거랑 그 뉘앙스가 비슷하죠. X축 대칭을 했더니 어디 쪽에 부호가 바뀌었습니까? Y는 3에서 Y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러면 X축 대칭을 시켰을 때 Y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또 유추를 일단은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도 한번 해볼게요. Y축 대칭을 할 때는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 이런 함수를 쓸 거예요. 대칭 이동에 대해서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뭐 설명으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 그래프 대칭 이동 이런 거는 그 절대값도 들어간 거 그건 나중에 쌤이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수함수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그냥 편의상 상수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이것을 이제 y축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가 쪽쪽 이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3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y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더니 어디에 부호가 바뀌었어요? 네,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공부한 요 점대칭하고 그 도형의 대칭 이동. 근데 우리는 지금 선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선대칭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선대칭이 그 x축이라는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점대칭과 도형의 대칭을 비교를 해보니까 점대칭도 어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점대칭. x축 기준으로 대칭하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고 도형의 대칭 이동도 x축 기준으로 대칭을 하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y축 기준으로 점대칭을 하니까 점을 대칭을 시키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도 y축 기준으로 대칭하니까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어제 공부를 했던 그 평행 이동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평행 이동은 이제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랑 도형을 평행 이동했을 때랑 약간 차이점이 있었죠. 근데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는 흐름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자, 그 fx, y는 0. 그 어떤 식으로 표현됐을 때 fx, y로 표현이 되는지 쌤 어제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면 일반형 방정식의 형태로 이 함수식을 표현했을 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x랑 y 두 종류의 변수가 있을 때는 이 식을 fx, y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수식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방정식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이자 방정식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더니 아까 점의 대칭 이동하고 흐름이 똑같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y쪽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방금 여기 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만약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을 때 이 부분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함수식 자체가 2x 마이너스 요 y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y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거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x의 부호를 바꿔야겠죠? 점의 대칭 이동과 흐름이 똑같습니다. 대칭 이동은. 그러면 마이너스 x, y가 된다는 건데 또 같은 예제로 한번 해보면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추가적인 설명 없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은 그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의 대칭 이동과 흐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x랑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즉 x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x 넣으면 되고요. y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y 대입을 해버리면은 원점에 대칭되는 함수식,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흐름 똑같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점의 대칭에서도 그 x, y 위치를 두 개를 바꾸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x랑 y 위치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함수식에서 이 녀석 예를 들어 보면은 x랑 y 위치만 바꾸면 돼요. 정확하게. 숫자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2y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대칭 이동을 그 대수적인 방식으로만 쌤이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대수적인 방식으로만 설명을 한 건데 그 기하학적인 방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하학적인 방식으로는 쌤이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제일 쉬운 그 상수함수만으로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을 뭐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켰을 때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간단하게 문제만 좀 몇 개 풀고 마칠게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찍어야겠어요. 잠깐만요. 뭐 누가 늦게 들어왔는지는 지금 스크린샷들 비교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지금 되게 수업 마치기 한 15분 전에 좀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는 걸 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수업 일찍 들어오세요. 알겠죠? 그 늦게 들어온 친구는 쌤한테 그 카톡이나 문자로 개인적인 사유 보내세요. 그래서 여기 수업 자료 URL 얘기하면은 URL 쌤이 보내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다 들었으면 다 들었다고 답장 문자까지 해야 지각 처리 안 하고 쌤 출결 처리 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문제 2번 요거 하나만 해볼까요? 약간 집대성이 된 문제 같은데 자, 방정식 나타낸 도형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의 도형의 방정식을 다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직선을 자 x축 기준으로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동그라미 1번 부분입니다. 그러면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암산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2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y축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은 0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원점 기준으로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부호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거예요. 자, 계산해보면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7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x와 y 위치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y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면 괄호 2번 이거 원방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원점 대칭 했다 라고 하면 이 x랑 y 위치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x-3 제곱 y 플러스 6 제곱은 4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두 개 바꾼 상태에서 보통 원반 쓸 때 x를 먼저 쓰니까 그 순서까지 쌤이 미리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대칭 이동 이렇게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요. 풀어보시고 혹시나 요 뭐 필기자료 이런 거 필요하면은 간단하게 쌤 여기 스크린샷 찍은 요 사진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요청하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그 대칭 이동의 약간 활용 관련된 문제를 다음 시간에는 할 건데요. 좀 자주 나오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40번 프린트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해설을 좀 할 생각이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해설을 할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예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2반 친구들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하니까 예습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쌤은 믿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 중단은 마무리를 하겠네요. 태호 왜? 이제 수업 마칠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 다음 시간에 중단은 마무리 요거 하고 연락처 여기 다시 남겨놓을게요. 됐죠?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중단은 마무리 이렇게 할 건데 사실 개념 설명은 끝났어요. 물론 뭐 활용 문제를 여러분들 좀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응할 필요성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근데 혹시나 조금 호기심 때문에 주체를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중단은 마무리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대칭이동까지 설명은 마쳤습니다. 여기 평행이동, 대칭이동 파트는 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과 계열로 가든 이과 계열로 가든 다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다 됐네요. 네, 오늘 수업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그 뭐 중단은 마무리 미리 풀어보셔도 되고 다음에는 이 중단은 하고 대단한 마무리로 올게요. 활용 문제 하고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돼요. 빠이.